6일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한인 4명은 당내 경선 없이 무사히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엔 민주당 후보자의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후보자는 킴 과다노 후보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내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코미 전 FBI 국장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지난해 11월 미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투표 시스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연방 상원이 트럼프 케어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법원에서 불체자 체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시티필드 주차장에 건립이 추진됐었던 대규모 쇼핑몰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뉴욕 장소법원은 어제 윌렛 웨스트 메가몰 건립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KBTV 뉴스9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한인 4명은 당내 경선 없이 무사히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관심을 모았었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엔 민주당 후보자인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후보자는 킴 과다노 후보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차기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어제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자는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후보자는 킴 과다노 후보가 나섭니다. 공화당 과다노 후보자는 총 11만 2,899표를 얻어 득표율 46.8%, 민주당 머피 후보자는 총 24만 279표를 얻어 득표율 48.3%를 기록했습니다. To the people of New Jersey, I'm running for governor based on my values, based on my record, and based on my principles. I humb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the Democratic candidate for the governor of the great state of New Jersey. 이번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8년 만에 민주당이 주지사 자리를 탈환할지, 아니면 16년 만에 여성 주지사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4명의 한인 후보들이 모두 경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39지역 민주당 후보가 된 제니정 클로시터 시의원을 비롯해 3선에 도전하는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오 시의원, 미리암 뉴 오라델시 후보와 포트리시 폴륜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과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한편 주하원 37지역구에 출마한 공화당 마가레단 후보는 이날 2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해 석패했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는 11월 7일에 치러집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편 19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LA 지역의 로버트 한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선거에서 많은 지역 한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13,108표를 얻는 데 그쳐 19,761표를 획득한 라틴계 현역 주의원 지메 고메스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미 전 국장이 내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의혹은 이번 주 미국 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코미 전 FBI 국장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여러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백악관의 브리핑을 마친 뒤에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과 폼페오 CIA 국장만 남기고 다른 참석자들은 전부 내보내고 이 자리에서 코미 수사를 막아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이 비밀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FBI의 수사 축소를 요청했다는 의미와 정보기관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전통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에 전 법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레이를 지명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 발표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국장 후보자로 지명된 레이는 FBI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크리스토퍼 레이 전 법무부 차관보를 지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레이는 조지 부시 정부 때 법무부 형사국 담당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주로 화이트 칼라 범죄와 규제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상원 정부의 청문회 하루 전 새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레이는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I thought we should have a career person take over the FBI, someone with a deep bench of experience. He certainly seems to fit that bill. 일부 비언론사는 후임 자리에 비정치인을 택한 것이 FBI를 정치화할 것이라는 내부의 우려를 완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문회 하루 직전 인사 발표가 조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 전 국장은 내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에 이어 상원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별도의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투표 시스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국가안보국 기밀 문서를 인용해 러시아군 총정보국이 지난해 8월 미국 유권자 등록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러시아군 총정보국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지역 선거 관계자 122명의 이메일 계정에 추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해킹 시도로 투표 시스템의 일부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연방 상원이 트럼프 케어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케어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저소득층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노인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원에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거나 하원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상원 입법 보좌관들은 최근 법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다만 하원 법안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 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표결을 실시한다 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서 50표 이상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 케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법안과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원은 당분간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조세개혁 법안 등 다른 주요 사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 법원에서 불체자 체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이민자 변호사협회 뉴저지 지부 수잔 로이는 지난 4일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 공청회에 참석해 법원에서의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중범죄를 저질러 출두하는 형사법원이 아닌 단순 경범죄를 저질러 출두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이민세관 단속국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전년과 대비해 20%가 늘었고 추방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시티필드 주차장에 건립이 추진됐었던 대규모 쇼핑몰 건설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어제 윌렛 웨스트 메가몰 건립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루안 윌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지역은 공원부지라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선 뉴욕주의회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소송을 제기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공원을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커뮤니티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매체의 홈구장인 시티필드의 주차장 30에이커 부지에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10억 달러가 투입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개발이 동쪽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와 써니사이드 경계를 가로지르는 퀸즈 블러버드 선상에 현재 한 블록 간격으로 두 채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상가와 오피스 등 복합 건물로 다양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 상가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한 부동산 업체는 최근 이 지역에 아시안 인구가 몰리고 있다며 이곳에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매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각종 뷰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인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인 키스가 대규모 신사옥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키스는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에 위치한 의료 정밀기기 업체 팔 코퍼레이션 본사 사옥과 생산 공장 등을 인수하고 올해 말에 이전합니다. 키스 신사옥은 2층짜리 현대식 건물로 건평만 28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며 구내 식당과 실내 체육관 등의 부대 시설과 650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갖췄습니다. 김강호 키스 전무는 지난해 11월 총 16.3에이커에 달하는 해당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30일 클로징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옥의 매입가는 3천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시행 중인 요금 할인 혜택 제공의 카풀 서비스가 옐로캡에도 도입됩니다.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옐로캡과 그린캡 등은 어제부터 맨해튼 일대 지역을 시작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인 커브나 비아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카풀을 하면 기존 택시 요금의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조만간 해당 서비스를 맨해튼 전 지역과 다른 보로에도 확대 적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2015년 미국이 합의한 세계기후변화협약의 탈퇴를 선언한 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13개 주 주지사들과 휴스턴, 애틀란타 등 200대 주요 도시 시장들은 6월 1일 기후변화와 계속해서 싸울 것을 천명하고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2위 경제 규모의 최대 탄소 배출량을 가진 텍사스주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의 중학생 11명이 항불안제를 나눠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원한 학생들은 11살에서 14살로 9명의 소녀와 2명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불안제인 자낙스를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낙스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두통과 창난,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학생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그 약이 항불안제인 자낙스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미국의 최대 규모의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불꽃놀이가 올해도 이스트리버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형형색색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뉴욕시 독립기념일 연휴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규모면에서 관중을 압도합니다.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이 올해도 미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이스트리버 밤하늘에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제41회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오는 7월 4일 이스트리버에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불꽃놀이는 더욱 큰 규모로 개최됩니다. 메이시스 측은 이번 불꽃놀이에는 모란꽃, 꿀벌, 23가지 얼굴 표정 등 다양한 형상의 폭죽이 준비되며 25분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불꽃놀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불꽃놀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시는 불꽃놀이 장소를 지난해보다 하나 더 늘려 총 5곳의 강변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최대 6만여 발의 폭죽이 터지며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람객들은 이스트리버 FDR 드라이브 선상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불꽃놀이는 올해도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란에서 2건의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테헤란에 있는 의사당 건물과 호메이니 영묘입니다. 이번 테러로 범인을 포함해 총 1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7일 오전 10시 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의사당 건물에 괴한 4명이 침입해 총격전을 벌인 뒤 한 명이 폭탄조끼를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머지는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같은 날 테헤란에 있는 호메이니 영묘에서도
괴한 4명이 자폭하거나 사살됐습니다. 이날 2번의 테러로 범인들을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2개 테러 조직이 2곳을 공격했고 1개 조직은 테러를 실행하기 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는 자신의 전사들이 테헤란 의회와 호메이니 무덤을 공격했다며 호메이니 무덤에서는 순교를 바라는 전사 2명이 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연쇄 테러는 IS가 이란에서 저지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3월 IS는 인터넷을 통해 소수인 시아파 맹주 이란을 정복하겠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지원하는 IS 소탕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7살 된 여아가 가정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로첼리의 한 가정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의 아빠와 숨진 여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여아는 당시 침대 위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이의 아빠는 손목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 아이 아빠가 아이와 자주 놀아주는 것을 목격했다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아빠가 지난 4월 달에 이혼했습니다. 경찰은 여아의 죽음에 수상한 점이 많다며 주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어퍼 맨해튼에서 한 남성을 칼로 찌른 용의자를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0분경 26살 남성이 542 웨스트 207가 쉘먼 애비뉴 근처 가게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용의자와 몸싸움을 한 뒤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범인은 남성의 상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단발에 곱슬머리며 당시 청바지와 스웨트셔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용의자의 감시 카메라를 공개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경 브라운스빌레 리보니아 애비뉴와 레전 스트리트 코너에서 수상한 남성이 37살 남성에게로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과 용의자 사이에는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는 남성의 왼쪽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이스트 98가 킹스 하이웨이 방향으로 급히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일대를 조사해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5살이 된 남아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어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브롱스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마이클 콰일스며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콰일스는 지난 5일 워싱턴 스트리트 근처에서 5살 된 남아 자임 헌터에게 총격을 가해 중태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콰일스는 헌터의 아버지와 이웃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은 더욱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와 5번째 생일을 보낸 뒤 길을 걷다 총에 맞아 병원에 이송된 헌터는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콰일스가 사건 당시 근처 델리 가게에서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 다른 2명의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며 이들 사이의 언쟁이 총격 사건으로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콰일스는 이 2명의 남성에게 총을 겨눴지만 오발로 무고한 헌터가 총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자 주변 이웃들은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콰일스는 경찰에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본떠 내부 고발자를 위한 사이트 트럼피리크스를 개설했습니다. 무어는 미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중의 하나인 시어스 홀딩스가 올가을 66개 매장을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A 투데이는 시어스 17개, K마트 49개를 포함해
총 66개 이상의 매장을 닫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상 처음으로 음반 판매를 제치고 글로벌 음원 판매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은 올해 37%가 늘어난 91억 달러로 확대되는 반면 음반의 매출은 10%가 줄어든 77억 달러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한인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뉴저지 미랄시즈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김문영 회장 또 이성현 부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저지 미랄시즈에 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미랄 시즌은요, 미랄 선교단, 뉴저지 미랄 선교단에서 쭉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해왔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마다 장애인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매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르신들이 보면은 참 이렇게 기특하다, 뭐 또 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장애 학생들한테 여행의 기회를 주겠다는 주자는 마음으로 결성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제가 장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행이라는 게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도 공유하자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이 함께하는 학생들의 가족들도 이렇게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면은 이제 그 봉사 기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바쁜 시기에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꼭 잊지 말고 쭉 돕자는 생각으로 결성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행사를 갔죠? 네. 행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번에 Walk and Run with 미랄이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2K Walk하고 5K Run 대회를 여는데요. 행사는 New Overpeck Park, Ridgefield Park에 열리고 그리고 6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에 열고요.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네네. 아무데나 참가하면 되나요? 시간이 따로 네, 그날 10시 전에 오시면 거기에서 등록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 웹사이트로 가시면 거기에서 등록하실 수 있어요. 우리 웹사이트 이름이 miralseeds라고 영어로 쳐주시면 됩니다. miralseeds.com. 네, 그러면 이번 행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참가하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인터넷 통해서도 도네이션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네이션이라도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앞으로 미랄시즈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은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행사들을 앞으로도 쭉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저희 일자리에서도 혹시나마 장애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은 장애 학생들한테 여러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일을 이제 돕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좀 여력이 되면 이제 공간하고 네네. 그다음 이제 나아가서는 어떤 일자리 마련 이제 이것까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성현 부회장은 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을까요? 봉사라는 게 고등학교에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뉴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도 미랄이 많거든요. 우리 다른 주에서도 이런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아니면 일자리에서도 아니면 그 후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어요. 다른 미랄 학생들한테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한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라는 게 끝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네네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흐뭇하시겠다는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네, 아유, 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네. 하여튼 행사 잘 치르시고요. 네. 예,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낮까지 하늘은 대체로였지만 기온도 점차 오르고 날도 맑아졌습니다. 한낮 70도이며 밤 기온은 최저 55도입니다. 내일도 뉴욕 하늘은 따뜻하고 맑겠습니다. 기온도 다소 올라 한낮 최고 74도인데요. 완연한 초여름 날씨 보입니다. 모레는 낮 동안 한두 차례 곳곳에 소나기 소식 제외하고는 기온도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하늘은 맑고 청명하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는 아직까지 비 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온은 평균 80도 이상으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날이 맑고 좋습니다. 초여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